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3월 23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의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시작이 좀 됐습니다. 작은 건 아니라는 생각 부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스타트는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알려졌던 내용 부분이기는 합니다. 알려졌던 내용 부분들이 하지만 그 규모, 내용, 그리고 코멘트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걸 시장에서 상당히 곤두섰죠. 그걸로 인해서 대표적인 종목을 우리 하나 꼽는다면 보잉이에요. 보잉. 미국의 보호무역에 미국에 의한 그 보호무역의 반대로 가장 큰 영향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아마 보잉에서 구매하기로 한 어떤 그 비행 제품 부분들을 구매 취소하라든지 그 다음에 수수라든지 대도 쪽의 관세 역관세 부분들의 부과라든지 자, 오늘부터 이제 대응 부분하고 조율 부분들이 이제 스타트가 들어가겠죠. 보잉이 무역 전쟁 우려로 인해서 5% 정도의 급락이 나왔고 S&P는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이 나왔고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1.4% 89 거의 90선에서 선방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추가적으로 러시아 결탁, 그러니까 그 뮬러 특검 있죠. 러시아 결탁 수사 방어하던 트럼프 변호인단 리더 존 다우드라는 사람이 사임을 하면서 어떤 불확실성 플러스 알파를 좀 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이제 사상 최대 신용 물량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조 5천억, 코스닥 6조 원. 그러면서 또 반대로 우리 한국 철강 관세 폭탄은 4월달까지 유예를 하면서 연구 면제 부분들, 협상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FTA 자동차 쪽하고 딜을 하지 않을까 유예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메인 포커스는 중국의 화력 부분들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 어떤 모든 포커스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 부분들 나올 것인가? 이번 조치가 작년 8월부터 지재권 조사 행정명령 이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이고 향후가 15일이라든지 그 다음 30일 내에 목록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 의견 청취 부분들로 발표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13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모두 1300여 개의 중국산 제품을 포함 전망 관련된 코멘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약간 이런 제스처도 코멘트가 좀 나왔어요. 중국은 우리 친구다. 중국은 우리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그 최근에 시진핑 2기 집권 분들이 시작했는데 그 관련돼서 축하 메시지도 안 보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경하고 있다라는 언급 등을 하면서 문제 확산을 제한하는 의지를 일부 표명하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어제 그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수순이에요. 항상 보면 실적 발표 전후에 여러가지 잡음도 있고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이게 또 잡음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이 금액과 규모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맞불 작전 EU도 지금 철강 관세 부분들을 일단 유예해요. 우리나라도 유예고 멕시코도 유예고 캐나다만 유예고 그리고 포커스는 중국의 모든 포커스가 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당근 준 건 없어요. 당근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중국 우리 친구다라 코멘트는 별로 의미 부분들은 없어요. 이제 여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 부분을 할 것인가 수수하고 대두가 트럼프 표밭에 집중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역공격 부분 들어갈까 싶은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 공격 카드 부분도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수수라든지 대두 부분들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뭐가 올라가겠냐면 중국은 돼지고기 소비가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돼지고기 사료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들이 또 상승이 나와. 이걸로 인해서 예전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는 오래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데 어느 선에서 절충선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뭐 플라자 합의 부분들이 좀 나오든가 아니면 플라자 합의까지 나올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나라가 계속 파국을 치닫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양보 부분들은 서로 챙길 필요가 있겠죠. 그 스타트 4월 달에 환율 보고서까지 스타트가 들어갑니다. 이걸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모든 큰 그림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부분들이 좀 들었어요. 새벽에 이제 이 관세 어제 한 11시 정도에 이명박 구속되고 어제 저녁 정도에 이 관세 부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죠. 그리고 새벽에 이제 S&P라든지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10년 국채라든지 이런 흐름 부분들 보고 보잉 5% 하나의 인덱스로 보잉의 주가 부분들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들었어요. 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관세 부분들이 그림 부분들을 그릴지 이게 그림이 나왔고 이제 중국의 대응책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진검승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어제 해외 지수가 다 1%에서 특히 S&P가 2% 정도 급락 부분들이 나왔고 당연하죠. 무역전쟁 부분도 한다는데 체력 자체가 나라들마다 급이 좀 틀립니다. 미국은 체력이 제일 좋은 편이고 그 외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은 이제 조금 체력이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에 이런 게 나오면 서로 파이 싸움이죠. 파이 싸움 부분들이 하면 장기전이 들어갈 경우에는 체력이 좋은 사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 나라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려감 부분들로 1에서 2% 정도의 하락폭이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항상 보면 그 2009년도 우리가 2007년도 리만 사태가 나왔을 때 2900포인트 이하에서 2000포인트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던 흐름 부분들이 있어요. 2009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작은 박스권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2009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년 동안 박스권이 좀 진폭이 큰 박스권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정고점을 넘어가 있는 선점이에요.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고점 넘었을 때 기간 조정 부분, 가격 조정 부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2009년 9월 달에도 2010년 9월 달 2차 박스권 부분에 그때는 신용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반발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전체 시장 자체 판을 바꾸는 신용 리스크지. 특히 이 유럽 쪽에 그 흐름 부분들의 박스권이 진행되면서 1년 동안 횡보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2000포인트 돌파 파동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 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인가요? 무역전쟁과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이 이후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미국 은행들이 규제 부분들을 계속 풀기 시작했죠. 문호신 재무장관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돈을 푸는 규제 부분들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다음 판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판보다 이 유통 금액의 유통 자체가 판이 틀려졌어요. 1이란 만약에 2, 3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 부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바로 보이는 건 소음이 너무 큽니다. 무역전쟁의 스타트 이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광고, 기사, 뉴스들이 도배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뭘 볼 거냐면 종목군들 보잉이 5% 정도 급락이 나왔고 여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응책, EU의 대응책 이 부분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이 문제의 부분들은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이 됐을 때 소멸되기 전까지 주가라든지 선물 파생 부분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커지면서 털리는 물량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걸 또 역으로 물량을 받는 측면부들이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도주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방향 부분이 나올 거예요. 1차 외바닥 일대하고 2차 일대하고 만약에 이걸 한 번 더 바닥 부분들을 만들었을 때 그 공포감 부분들은 1차 대비 2차가 크고 2차 대비 3차가 더 크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3차가 될 수 있을 건가?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줄 것인가? 우리는 일단 두 가지 긍정적인 다른 나라 대비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은 첫 번째 관세 부분에서 4월까지지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받았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부분 관련된 부분 있죠. 물론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G2 중국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파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반대 시끄럽습니다. 지금은 바로 시끄럽지만 그 뒷면에
이 내용 자체가 전체 이 글로벌 성장분의 판을 바꿀 정도까지는 확산되기는 어렵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기본 전제 조건이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음이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지, 소음이 오늘 또 피크 쳤죠. 피크 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중국의 대응책, 그 다음에 미국의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트럼프가 일부 문제 확산 부분들을 언급하려고 했던, 너무 판을 키워놓기는 했죠.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 판 부분들을 어떻게 용두삼이시라고, 멕시코 장벽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시고, 다카 프로그램 폐지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그때는 저도 방송에서 이건 완전 도라이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항상 보면 되풀이 되죠. 되풀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2018년도에 가장 큰 소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3월 23일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